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울컥합니다. 한마디에 가슴이 확 달아오릅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말이 앞서 나갑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미 말은 입 밖으로 나갔고 표정은 굳어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후회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결국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화가 침입니다. 순식간에 막을 수 없이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참아온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오는 그 감정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고장나서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참으라고도 다스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가 날 때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함께 들여다봅시다. 화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한마디의 마음이 확 달아오릅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터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처음에 작은 불씨로 시작된다. 이 말은 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 쌓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순간, 억울했던 순간,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순간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날 작은 불씨를 만나 한꺼번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정도의 일에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걸까? 왜 이 사람의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만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함께 터져 나온 것입니다. 화가 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온몸이 긴장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위험하다.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몸은 이 신호를 받고 즉시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말이 앞서 나가고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따라 흔들린다. 이 말은 마음과 몸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을 때 느껴지는 그 뜨거움, 그 떨림, 그 답답함은 마음이 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순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몸 전체가 이미 싸움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화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분노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른 하나는 화를 참는 것입니다. 꾹 누르고, 삼키고, 없는 척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화를 터뜨리면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화를 참으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억누른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안에서 끓는다.
참는다고 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뚜껑을 덮어도 냄비 안의 물은 계속 끓습니다. 언젠가는 넘칩니다. 아니면 물이 다 졸아서 냄비가 탑니다. 입을 꾹 다물고 화를 삼켰지만 그 화가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 가슴에 쌓입니다. 다음 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다른 일에 갑자기 터집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화는 안에서 나를 태웁니다. 그래서 화를 터뜨리는 것도 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터뜨리면 상대방이 다치고 참으면 내가 다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났음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화를 대하는 전혀 다른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꾹 참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났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숨이 거칠어지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습니다. 급류에 빠진 사람은 물살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급류 옆 바위 위에 서서 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살이 어디로 흐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바위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화라는 급류 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옆으로 나와서 지금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화가 나 있는 나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생깁니다. 그 틈이 후회할 말을 막아줍니다. 그 틈이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화를 알아차린다고 해서 화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슴은 뜨겁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있으면 화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닷과 같다. 바다 위의 배를 생각해 봅시다. 폭풍이 오면 배는 흔들립니다.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닻이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라는 폭풍이 와도 알아차림이라는 닻이 있으면 마음이 완전히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화를 터뜨릴지, 잠시 멈출지, 그 자리를 떠날지. 알아차림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화가 시키는 대로 끌려갑니다. 화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참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화는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분노의 뿌리를 보라. 그 아래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다. 화는 빙산과 같습니다. 물 위로 보이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물 아래에는 훨씬 큰 것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화가 납니다. 그 아래에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억울할 때 화가 납니다. 그 아래에는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납니다.
그 아래에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마음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화가 납니다. 그 아래에는 실망과 슬픔이 있습니다. 믿었던 것이 어긋났을 때의 허탈함입니다. 화는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무언가에 상처받은 마음이 화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화가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 안에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당신에게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은 당신에게 아직 소중한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 때문에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후회할 말을 내뱉는 것,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낸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는 것. 화 자체보다 화를 다루는 방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왜 또 이러는 걸까? 화가 가라앉고 나면 그 자리에 후회와 자책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에게 향했던 화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후회가 남는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한 말, 내가 보인 모습, 상대방의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두려워합니다. 화 자체보다 화를 내고 난 뒤에 찾아올 후회와 자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를 냈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행위에 매이지 말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보인 모습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의 시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화를 냈다면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겠다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면 됩니다. 자책은 끝이 없습니다. 자책 속에 머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화를 냈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다음 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입니다.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금방 가라앉았다가도 또 올라오고 스스로도 지칠 만큼 화가 반복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많이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평온하지 못할까? 그러나 화가 자주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는 불이 빨리 붙는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화가 자주 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너무 오래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자주 올라올 때 자신을 탓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아도 됩니다. 나는 요즘 얼마나 지쳐 있는가? 나는 요즘 얼마나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나는 요즘 얼마나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있는가? 화는 때때로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디에 둘 것인가? 상대방에게 쏟아내면 관계가 상합니다. 자기 안에 가두면
자신이 상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은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꽉 쥐고 놓지 않으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화를 안고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가 무겁습니다. 화를 안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편하지 않습니다. 화를 안고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화는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화났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숯을 놓으면 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손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뿐입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계속 타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할 때, 부당할 때, 나만 손해를 본 것 같을 때 화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이 화를 놓으면 내가 진 것 같고 상대방이 이긴 것 같고 잘못한 쪽이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그 화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화가 정의인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고 그 화 때문에 계속 힘든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남을 향한 분노가 남을 해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나를 해치는 경우는 늘 그렇다. 화를 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내 오늘 밤의 잠을 위한 일입니다. 내 내일 아침의 기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쉽게 내려놓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각하면 다시 화가 올라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욱하고 치밀어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강물은 한 번에 바다에 닿지 않는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까지 갑니다. 그러나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때로는 고여 있다가 다시 흐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 또 올라오면 또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그 무게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지면 됩니다. 작년보다 조금 덜 뜨거워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가 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도 됩니다. 지금 화가 났구나. 이 마음이 올라왔구나. 무언가 상처받았거나 무언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바라본다. 태풍이 오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흔들리다가 바람이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화도 태풍과 같습니다. 올 때는 거세게 옵니다.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화에 휩쓸리는 것과 화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휩쓸리면 화가 나를 데려갑니다. 화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바라보면 화가 왔다가 갑니다.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화가 지나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화가 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화가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화가 나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를 낸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자주 오는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있어도 옷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면 우산을 써도 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가 너무 거셌을 뿐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려 해도 이미 터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화가 거셌을 뿐입니다. 그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도 자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지나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영영 누워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이다.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화가 났던 자신에게, 화를 참지 못했던 자신에게, 화 때문에 후회할 일을 했던 자신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당신은 화가 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화가 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화가 지나간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화를 내고 나서도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어제 화를 냈던 일이 오늘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화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을 태우고 있는 이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어갑니다. 영원히 이렇게 화가 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감정도 머물다 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화가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난 지금 이 순간도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화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화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없애야 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화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면 화가 주는 상처도 조금 달라집니다. 화가 날 때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화가 지나간 뒤 자신을 너무 오래 벌주지 않는 것. 화의 아래에 숨은 진짜 마음을 가끔은 들여다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라고도 다스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가 났을 때 당신 자신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가 와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화가 지나가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 화라는 바람이 마음에 불어와도 당신이라는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바람을 견뎌왔습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안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화가 났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맞이할 힘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